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저희 보강 시간이기도 하고, 이번 시간은 좀 짧게 제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내용만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만 제가 조금씩 설명만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오거나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뭐가 있다, 이 정도 기술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장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발표 계속 연속해서 다 들어서 완성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처음 저희가 일단 빅데이터 분석 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이 데이터 사회이고 우리가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달아야 된다는 것도 이제 조금 느낌이 올 거고, 사실 우리가 상당한 양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는 데이터 양도 많아야 되고 형태도 많고 생성 속도도 빠르고 정확성도도 높다고 해서 이 전부 다 Volume, Variety, Velocity, Veracity 해서 이 4V라고도 하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치까지 더하는 거죠. Value까지 더해서 5V라고 하긴 하는데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가치 창출이잖아요. OV에서 마지막 그 value라는 게 가치잖아요.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거기서 우리가 가치 창출해내기 위해서 대용량 데이터 핸들링하고 다양한 데이터 핸들링하고 통계적 방법 필요해서 뭐 통계적 방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통계 분석 툴이 필요한 건데, 기초적인 분석 도구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엑셀이 있고요. 기초 분석 통계 도구죠. 기초 분석 도구. 그 중급 통계 분석으로는 SPSS. 여러분들이 그 논문 쓰실 때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SAS.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사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오픈 소스인 R, 파이썬 이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시대가 갈수록 오픈 소스들이 더 강력한 힘을 낼 것이다라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배웠던 것들이 그 엑셀이었죠. 엑셀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환경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고, 특히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원래 엑셀이 1985년에 초기 버전 나온 후에 지금 우리 엑셀 오피스 365까지 해서 뭐 가장 2020년 최신 버전까지 사용하고 있죠. 엑셀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장점으로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죠. 사용이 여러분들이 반학기만 배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되게 복잡한데 엑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당 셀에 입력할 수 있고 데이터 불러와 수정하고 사용하는 게 매우 직관적이에요. 다른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핸들링 하려면은 명령어 직접 암기해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엑셀 마우스 클릭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평균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내봤잖아요. 그래서 평균 같은 거부터 사실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고급 통계 분석까지 다 가능해요. 통계 분석도 쉽죠. 데이터 분석 클릭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의 기초 도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 데이터 입력과 분석하는 화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통계 데이터 분석할 때 보시면 사실 이 데이터에 엑셀 안에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통계 데이터 분석에 다 들어있어요. 분산 분석, 이런 배치법, 분산 분석, 상관 분석, 공분상 분석, 기술 통계법, 지수 평할법, F 검정, 히스토그램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엑셀은. 그래서 요거는 엑셀이고요. 이 밑에 보이는 게 사실 이제 엑셀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그 위키피디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 데이터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리시 플라워 데이터 셋인데 이걸 엑셀에서 무료로 불러와서 지금 상관 분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엑셀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인데 왜 SPS 맞죠? 이거 엑셀입니다. 네, 잘못하신 것 같네요, 책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상관 분석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만 열고 상관 분석 누르고 여기 입력 범위만 넣어주면 상관 분석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끼리는 똑같죠. 2끼리는 똑같겠죠. 그리고 1과 2의 관계는 얼마냐? 0.7%. 0.5%가 넘었네요. 0.7%면 70% 이상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꽃받침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쉬운 이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쉬운 데이터를 엑셀에서 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정도는 충분히 엑셀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SPSS예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해가지고 SPSS인데 이게 사회과학 분야,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잖아요. 이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이에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핸들링도 너무 쉽고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조금만 보일 건데 엑셀과 형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IBM에서 지금 현재 IBM SPSS Statistics 해서 버전 높은 게 되게 많이 나왔고 비즈니스 사용자거나 통계 프로그래머한테 많이 맞춰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하고 더 쉽게 생겼고 여러분들이 책 한 권만 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사용자 니즈에 따라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의학연구기관용, 공공기관용, 병원용, 교육기관용 해서 다 따로져 나눠져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이 에이모스라고 해서 그 SPSS에 연결된 에이모스 프로그램까지 연결돼서 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델 형태, 우리 이런 것들 알잖아요. 모델 형태를 연결해가지고 이 모델 형태 각각에 연결된 값 0.74 이런 것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모델형까지 보여주는 거죠. SPSS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엑셀에서 봤던 수치값을 그냥 계산하는 형태라고 하면 에이모스는 이런 모델을 그려가지고 이 모델 값에서 계산한 값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SPSS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 데이터 입력과 분석 보시면 거의 어때요? 엑셀 창과 같죠? 그래서 이게 SAS랑도 연결되고 SPSS랑도 연결돼서 매우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리포팅 과정에서 보시면 여러분 명령어도 필요 없고요. 거의 엑셀과 같이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특히 그 평균 비고, 일반 선형 비고, 회귀 분석, 상관 분석, 분류 분석, 비모수 검정 이런 통계 검정이 거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에서 매우 많이 사용된다. 이게 그 SPSS의 분석 예제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값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답이 이름, 유형, 숫자 유형인 거예요. 너비는 8이고 그리고 소수점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인가? 그런 걸 것 같아요. 값 여기는 없고 결집값도 없고 88개고 맞춤 오른쪽에 맞추고 축도는 척도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맞춰주거든요. 우리 그거 배우셨 거 기억나죠? 명목 척도, 비율 척도 이런 것들 우리가 넣었던 것들 여기에 넣어서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데이터 쪽에 더 강력한 프로그램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척도를 넣는다는 걸 보면 그 척도끼리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도 뭐 따로 수식을 넣기보다는 이메일량 상관계수를 구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변수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요 값을 바로 줍니다. 피어슨 상관계수 뭐 0.7, n값 50, 유의확률 0.00, 유의확률이 매우 높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값을 바로 내줘요. 이렇게 정리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양의 상관관계 0.743, 743이 나왔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양의 상관관계고 74% 정도 관계가 있다. 매우 높은 상관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SAS입니다. SAS는 Statistical Analytic System이라서 이게 원래는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고안해낸 프로그램, 대학에서 고안해낸 프로그램인데 지금 회사가 설립됐어요. 프로그램 판매 중인 거예요. 상당히 고가예요. 제가 SAS는 비싸다고 했죠. 라이센스 없이는 사용 불가고 이게 모든 통계 분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리고 그래픽 툴도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 전문가의 경우에 SAS 선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SAS는 좀 특이하게 데이터 입력을 위한 데이터 스텝이 따로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프로크 스텝이라고 해서 PROC 스텝이라고 해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데이터 스텝에서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 정렬 요구하는 거고, 프로크 스텝에서는 데이터 스텝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출력 정렬 요약하는 거죠. 데이터 스텝에서는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데이터 오류, 판단, 수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제가 앞에 말은 헷갈려서 뒤에 걸 말했네요. 프로크 스텝에서는 데이터 스텝에서 가져온 데이터 출력을 하고 정렬하고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분석 기법을 이용해 통계 분석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S 같은 경우에는 편집 창이 많은데 여기가 확장 편집기, 여기 잘 적혀 있죠. 출력 윈도우, 로그 윈도우, 출력 윈도우, 출력 윈도우, 로그 윈도우 이렇게 나와 있죠. 탐색기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 느낌이 좀 오실 거고, 이 나눠져 있다는 게 되게 여러분들한테는 특이할 거예요. 사실 요거는 돌려보시면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됩니다. 명령문하고 우리가 다 직접 입력해 줘야 되고, 데이터로 불러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령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결과값은 엄청 잘 나오죠. 아까와 같은 프로그램, 같은 데이터거든요. 우리 아까 엑셀, SPSS 다 같은 데이터 돌려서 0.7425, 0.743이죠. 똑같죠. 743, 74.3% 반올림에서 n값도 아까 보셨죠. n값도 50 똑같고요. 저희가 가진 판차들 표준 편적 평균 합 최소값 최대값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명령문을 써야 되긴 하지만 확실히 데이터 쪽엔 강한 프로그램이다. SAS. 그리고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도구로 요즘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R입니다. 특히 R이란 게 통계 분석 기법, 알고리즘, 시각화 기능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맥도 되고 유닉스도 되고 윈도우에서도 다 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R이고, R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램 용량도 매우 작기 때문에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훨씬 이게 범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오픈소스니까 새로운 통계 분석 기법 나타나죠? 그러면 개발되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직접 분석 패키지 만들어요. 업로드해서 쓰게 해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이 업로드한 분석 프로그램도 우리는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오픈소스고 확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겠어요?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라는 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료라는 거. 두 번째는 텍스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보는 텍스트, 엑셀, DBMS 등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통계 플랫폼이에요. 세 번째는 현재 거의 존재하는 멀티 운영 시스템이 다 돼요.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맥 다 됩니다. 플랫폼에서는 다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각화 기능 지원하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작업의 재현성이라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 R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순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실행한 순서만 싹 들고 오면은 그대로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현성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보안이 불가능하고 보안이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우기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논문, 학교, 산업 가리지 않고 씁니다. 패키지가 얼마나 많으면 14,000개, 지금 같은 게 16,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패키지가 많다는 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R 스튜디오라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R을 기존에는 그 명령어만 쓰게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사용성 있게 만들어 R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R만 잘해도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살아요. 그거 외에 최신 분석 도구들이 이 루비라고 일본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게 동적 객체 지향이라고 해서 동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형화된 수식이 없어가지고 서식이 없어서 매우 요즘은 조금 해볼 만한 거. 그래서 루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개 최신에 하는 것들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피드 마이너라고 이게 데이터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 전처리하거나 머신러닝하거나 딥러닝하거나 텍스트 마이닝하거나 예측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GUI 기반이거든요. 완전 그래픽 유저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엄청 사용하기 쉽다는 거고 특히 이거 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산성, 효율성 증가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 드래그 앤 드롭이라든지 이런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 그다음 산전도, 히스토그램, 상자그램, 히트맵 이런 시각화 기능도 매우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도 좋아요. 엑셀, CSV, XML, SPSS, SAS 데이터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자바로 짜여진 오픈소스로서 누구나 이걸 소스를 수정하고 배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놨어요. 결국의 데이터들 보시면 거의 다 그렇게 하는 데이터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뭐가 있죠? 파이썬이 있죠. 파이썬은 이 개발한 언어 기반이고 사용자층은 너무 넓어요. 특히 이게 타이핑 범용 프로그램 언어로서 이 타이핑 기반이다 보니까 펄이랑 루비랑 많이 자주 비교돼요. 지금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들어볼 정도면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계에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좀 느껴지실 거고 특히 이게 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R이랑 파이썬이랑은 어떤 언어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R이 낫다, 파이썬이 낫다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이 파이썬하고 R하고 어떤 게 더 데이터 과학에 더 적합한 언어인가 우아함.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아함은 더 파이썬이 우아하고 학습 곡선은 R이 더 좋고 라이브러리는 무승부고 머신러닝은 파이썬이고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통계적 정확성은 R이 월등히 좋고 병렬 연산은 무승부고 C++ 인터페이스는 R이고 객체 방향 메타 프로그래밍은 우승자 R이고 언어 통일성은 파이썬이 월등히 좋고 데이터 구조는 파이썬이 훨씬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파이썬과 R은 싸움 중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냥 들어보실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배워뒀던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유용하다는 것도 한번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이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도록 합시다.